국회 입법데이트의 이익선입니다. 온난화 때문에 지구 곳곳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해서 가장 걱정되는 분야가 식량인데요. 2050년쯤 되면은 우리의 주식인 쌀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담은 법안 오늘 준비했습니다. 이 농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개정안 먼저 살펴보겠고요. 또 다른 법안은 이 국민의 아이디어를 행정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제정안입니다. 국민 제안 법안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두 법안을 대표 발의해 주셨죠. 새정치민주연합 유성엽 의원 모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좀 식량에 대한 걱정이 은근히 많습니다. 참 전 세계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데 곰곰이 따져보면은 IT 산업 발전했고 또 생명공학 발전하고 있어서 우리 식량 이쪽으로도 뭔가 다른 큰 변화가 따라올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농업 정책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 의원님의 말씀 듣고 싶습니다. 우선 뭐 식량 문제를 떠나서요. 네. 일단 농업 농촌의 안정을 기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네. 그래서 각종 직불제라든지 네. 피해 보호한 직불제를 더 개선하고 보강해서 농업 농촌의 안정을 기하는 가운데 네. 생산과 유통의 경쟁력을 높여나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생산 측면에서는 축산과 경종 농업을 유기적으로 또 순환적으로 연결해 나가는 그 순환 복합영농의 방향으로 생산의 풍속도를 좀 바꿔볼 필요가 있겠다. 네. 결국은 유기농업을 지향하는 거죠. 네. 유통의 경우에도 현재 유통의 단계가 너무 많고 맞습니다. 또 유통 마진이 너무 높아서 그렇습니다. 생산자는 생산자대로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지금 손해를 보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직거래가 뭐 많이 이루어지면 더 좋겠고 네. 직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유통의 단계 또 유통의 마진을 좀 축소해서 네. 생산자와 소비자가 다 함께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어떤 개선, 개혁이 필요합니다. 네, 예. 기본적인 안정화 위에 예. 여러 가지 변화를 모색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그렇습니다. 들었습니다. 예. 네, 이 법안 이름이 농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예, 좀 길고 네. 복잡하죠. 그렇습니다. 예. 이 개정안의 입법 취지 먼저 예. 말씀해 주시죠. 제가 이 법명은 아까 이렇게 길었습니다만 네네. 제가 여기서 담고 있는 내용은 네. 이모작을 좀 활성화해보자, 네. 더 확대해보자 이런 내용이 담겨 있거든요. 네. 이건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같은 농지에서 여름철에 한 번 더 생산하고 네. 겨울이나 봄에도 한 번 더 생산을 해내면은 네네. 그만큼 농지를 두 번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산량이 확대될 수가 있고 결과적으로 어떤 농업인들 소득을 또 두 배로 향상시킬 수 있는 네네. 그런 부분인데 사실 좀 이모작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지요 현재. 네. 그래서 어떻든 이모작을 보다 좀 활성화시켜서 네네. 농지의 효율적 이용 네. 또 농가 소득의 향상을 도모해보자 네. 이런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개정안 이전 기본법 내에는 이런 이모작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 부족했었나 보죠. 뭐 이모작을 뭐 적극 활성화해야 한다라는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규정만 좀 있는 형편이어서 네. 이걸 좀 구체적으로 좀 더 강제적으로 아니 이게 좀 장려할 수 있는 부분도 넣고 네. 또 경우에 따라서는 강제할 수 있는 부분도 좀 넣어서 네. 활성화를 해보자 이런 내용이죠. 그렇군요. 예. 뭐 핵심 내용을 벌써 말씀해 주셨는데 예. 이 개정안에 담긴 자세한 내용을 좀 예. 풀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이를테면은 주십시오. 이모작에 대해서는 현재 꺼리고 있는 경우가 네. 이 생산비가 잘 빠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이런 어떤 걱정도 있고 예. 이제 이래서 이모작을 하는 경우에는 어떤 일정한 장려금을 지급을 해준다든지 네. 또 이게 이모작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보다 보면은 그 지력이 떨어질 우려가 있잖아요. 글쎄 그거 두 번 여쭤보고 생산하다 싶었어요. 이 보니까. 땅의 힘이 예. 당해낼 수 없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예. 있어서. 그래서 지력을 보강할 수 있는 대책을 네. 강구해 가면서 예. 또 한편으로는 이모작을 안 오고 있는 경우에는 네네. 하여튼 어떤 다른 사람한테 임대해 주어서라도 이모작을 얻으러 온다든지 아하. 아니면은 지방자치단체에 그 이모작을 위탁을 시켜서 네. 지방자치
자치단체가 이모작을 하고자 하는 사람한테 그 농지를 이렇게 넘겨주는 네네. 이런 부분을 하는데 이제 그러려면 아무래도 임대료 문제가 있겠고 그래서 네. 임대료에 대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한 50% 정도 보조를 해준다면은 보조를, 네. 훨씬 이모작이 장려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네. 또 면적이라든지 그 이모작률이 확대가 될 수 있지 않겠냐 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이모작을 하고 싶어도 여력이 없어서 연로하신 어르신들만 계셔서 예. 할 수 없는 곳들도 많을 텐데 예. 이렇게 임대를 준다면은 정말 여러 가지 효과가 있을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예, 예, 네. 네, 현재 그 겨울철 이모작이 가능한 예. 그런 유휴농지가 또 얼마나 되는지 물론 파악을 해보셨을 지금 테고요. 현재 우리나라 이모작이라는 것이 무한히 가능한 것이 아니거든요. 네. 현재 제가 자료를 보면은 겉보리의 경우에는 경기도 남부 강화 지역이 북방 한계선이에요. 경기도 네. 남부 강화 지역. 강화가. 예. 그다음에 쌀보리의 경우에는 충청도 남부 지역이 또 북방 한계선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은 무한히 이모작이 다 드는 것이 아니고 그렇군요. 기온이 또 있으니까 날씨나 네네. 기온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예. 현재 제가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은 이모작 전체 농지 면적은 82.5만 헥타르. 네. 그 중에서 이모작이 가능한 여건 농지는 66만 헥타르가 되죠. 네. 근데 현재는 지금 이모작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 금년도에서 내년도 계획하고 있는 것이 28만 7천 헥타르이기 때문에 이모작 가능 여건 농지 중에서 35.8%만 지금 이모작을 하고 있는 그런 네. 현황입니다. 그렇군요. 이모작 농업이 활성화되면 어떤 기대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앞에서도 좀 겹칩니다만은 네. 어떻든 생산량이 전체적으로 늘어난다. 네. 같은 농지 면적에서 네네. 봄에 한번 겨울 봄에 생산을 하고 또 여름에 생산을 하기 때문에 네네. 일단 종류는 틀리겠지만은 그 생산되는 곡물의 양이 늘어난다라는 점이 있어서 네네. 식량 자급률 확대에 일반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고 네. 또 농가 소득도 이모작을 한 만큼 농가 소득이 향상이 되니까 예. 농가 소득 향상에도 도움이 이루어지겠죠. 근데 좀 걱정인 게 요새 좀 밥을 덜 먹지 않습니까? 예. 쌀 소비가 줄고 있어서. 그러니까 이모작 작물하면은 이제 맹류, 네. 이제 보리라든지 밀 같은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만은 네. 거기까지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 축산 조사료도 이모작의 장목 중에 그렇죠.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걸로 쳤군요. 예. 예. 그러기도 하고 또 보리라든지 밀도 네. 또 가축의 사료로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을 예. 사람이 먹고 남는 부분이 있을 수 네.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래저래 좋은 조사료도 축산 용도로 쓸 수 있고 네. 또 맹류의 경우에도 쓸 수 있다. 네. 예. 이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개정안 예. 처리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뭐 정부에서도 확대해 나가겠다라는 기본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다음에 그런 국토의 효율적 이용이라든지 농가 소득 향상을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은 없기 때문에 네. 이것은 얼마든지 뭐 확대해 나가는 이 법은 문제가 없는데 다만 여기에서 장려금을 아까 지급한다든지 또 임대의 경우 임대료를 50%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문제라든지 또 어떤 그 경작자가 이모작을 꺼려야 할 때는 좀 강제적으로 위탁을 시키는 네. 뭐 공탁제도 같은 걸 도입하기 때문에 네네.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과연 이 현행 우리나라 제도 큰 틀에서 가능할 것이냐 네. 또 재원을 그렇게 국가가 좀 지원해주고 부담할 용의가 있느냐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충분히 논의해서 가급적이면은 제가 제출한 이런 방향대로 네네. 실현될 수 있도록 그 설득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네, 좋은 예. 결과 있으셨으면 예. 합니다. 그다음 법안이 국민 제한 법안입니다. 예. 이제 제정안입니다. 예. 네. 왜 이런 법안을 만들어야겠다 생각하셨습니까? 이게요 현재 우리 행정부의 대통령령으로 네. 제한 규정이 아마 있어요. 제한 예, 규정이 예. 있는데 이 제한이라는 것이 갖는 의미가 굉장히 좀 큽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국민들 시민들이 어떤 행정의 대상, 행정의 객체에 이렇게 머물러 있는데 네. 이런 제한 제도를 활성화를 하게 되면은 어떤 국민이라든지 시민이 행정에 참여하는 것이거든요. 그 참여도 막연히 어디 뭐 행사에 참여한다든지 어디 모임에 가서 뭐 발언을 좀 한다든지 이런 정도가 아니라 어떤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내고
또 여러 가지 낭비적인 어떤 행정의 집행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책을 또 제시할 수 있는 것이고 네. 또 본인이 일상생활에서 갖고 있는 불편이라든지 불만을 제도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이 통로가 되기 때문에 네. 현재 그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이 제한 규정을 네. 법률로 좀 격상을 시키면서 그러는 과정에서 내용도 좀 보강을 합니다. 네네. 과거에는 뭐냐면은 채택된 제안을 수정 보완할 때 같은 경우에는 행정부가 그냥 임의로 했거든요. 옛날 대통령령이 있을 때는. 네네.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수정하거나 보완이 필요해도 제안자의 입장을 더 충분히 존중하고 감안을 해주자. 네. 이제 이런 내용이 하나 들어있고 또 채택된 제안을 시행할 때는 이 제도는 누구의 제안에 의해서 시행되는 것이다 해서 어떤 그 제안자한테 어떤 만족감 내지는 어떤 자부심을 좀 부여해서 더 활성화를 시켜보자 이런 네. 내용이기 때문에 네. 뭐 전혀 없던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대통령령에 의해서 네. 시행되고 있는 제도를 좀 보강하면서 네. 법률로 격상을 시켜서 또 국민들의 관심도 높이고 네. 또 국민들이 보다 더 좀 제한 제도에 참여를 해서 명실상부한 어떤 소통,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하자 이런 네.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아무래도 여러 사람들의 아이디어가 모이면 더 예. 좋은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 그동안에 이 대통령령으로 제한 제도가 있었지만 예. 국민 여러분들 참여가 의외로 낮았던 예. 이유는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일반적으로 잘 안 알려져 있는 부분도 있고요. 네. 우리 국민들한테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도 있고 예. 또 이걸 뭔가를 이야기하고 싶어도 그 절차에 대해서 또 익숙해지지 않은 부분도 있고 네. 또 경우에 따라서는 또 제안을 해본들 잘 별로 채택도 잘 안 해주고 성의껏 바뀌어버리고. 다루지 않는다라는 그런 생각도 네. 있고 예. 또 그래서 뭐 지레 포기하는 경우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렇군요. 앞으로 이게 법률을 만들어 가지고 많은 국민들한테 이런 제도를 알리고 또 이런 제안을 했을 때 정부가 법률에 근거해서 보다 진지하고 성의 있게 이 문제를 처리를 해주면은 자꾸 이게 더 그럼요. 확대되고 예. 발전이 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예. 뭐 앞서 이 개정안, 그러니까 개정안이 아니고 국민 제안 법안, 예. 이 제정안에 담긴 내용의 한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예. 듣기로는 너무 많이 했죠 지금 아니요, 앞에서. 괜찮습니다. 예. 그 수정 보완이 필요할 때 당사자, 제안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된다는 부분하고 예. 제안한 사람을 잘 알려서 예. 그 보람을 느끼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예. 그 이외에 어떤 핵심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또 이렇게 이제 제안을 했을 때 네. 그 제안을 행정부라든지 어떤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을 했을 때 네. 거기에서 어떤 예산 절감 등의 효과가 있을 수 있잖아요. 있죠. 그러면 그 중에 예. 일부를 그 제안자한테 포상으로 인센티브로 아, 주는 예. 문제라든지 네. 그런 것도 있고 모든 제안자에게 주는 것은 아니고 예산 절감 효과가 나왔을 경우에. 그렇습니다. 네. 예,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때 예. 그것의 뭐 몇 퍼센트 정도를 인센티브로 와. 포상으로 주는 문제라든지 예. 예. 그렇게 하고. 그러면 이제 국민 여러분들이 더 많은 제안을 하실 수 있는 또 터도 닦아 놓으셔야겠네요. 이 법률 속에 보면은 말이죠. 행정기관의 장에게 네. 국민 제안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의무적으로 강구할 수 있도록 네. 조금 더 강조를 더 해주는 겁니다. 네. 지금까지는 그냥 제안이 들어오면은 그걸 처리하는 정도인데 그런 제안을 활성화할 수 있는 어떤 조치, 네. 방안을 행정기관의 장은 의무적으로 강구할 수 있도록 해서 네. 제안에 대해서 보다 더 관심을 갖고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좀 의무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수 있도록 그렇군요. 강조를 하는 거죠. 네네. 예. 이 국민참여제도 아이디어가 많고 뭔가 바로잡아야 될 일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의 경우에서 참 좋은 느낌을 갖습니다만 예. 이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 혹시 먼저 해결돼야 될 과제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중복이 됩니다마는 좀 많이 알려져야 돼요 국민들한테. 아 이런 통로가 있구나, 네. 이런 창구가 있구나 이것이 홍보가 필요하다. 좀 많이 알려져야 되고 네. 또 그 제안이 들어오면은 행정부에서는 좀 귀찮아하거나 하지 말고 네. 좀 성의껏 검토해서 정말 가능한 대로 제대로 채택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시행을 해주어서 네. 제안을 낸 사람이 뭔가 좀 자부심 뭐 꼭 금전적인 보상을 떠나서라도 자부심을 좀 가질 수 있도록 또 해주고 네. 또 그 사람을 국민들한테 많이 알려서 명예감도 좀 높여주고 또 이제 궁극적으로는 또 돈도 좀 더 많이 그
돌려줄 포상금을 줄 수 있으면 네네. 활성화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좀 홍보와 어떤 인센티브의 강화, 네. 또 어떤 만족감의 증대를 위한 그런 노력들 네. 이런 것들이 아마 이루어지면은 많이 활성화가 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겠습니다. 근데 한간에서는 뭐 우리 행정에 대해서 물론 열심히 일을 하고는 계시지만은 뭐 탁상 행정이다, 좀 공허한 행정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 것도 현실이어서 이번 국민 제한 법안이 갖는 그 재정 의미가 남달라 보입니다. 단지 뭐 억울함을 호소하는 신문고 수준이 아니라 더 능동적으로 나서서 핸들링할 수 있는 그런 법안 아니겠습니까? 이 재정 의미에 대해서 이 공무원들이요 대체적으로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이제 능력도 많이 향상이 되어 있고 또 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이제 이 현장을 가끔 잃어버리는 경우가 저는 많이 있다라고 봐지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실에서 책상 위에서만 행정을 수행하지 말고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국민들의 그런 제안을 받아가지고 제도 개선을 한다든지 정책으로 입안을 한다든지 하면은 훨씬 이 행정의 충실도가 저는 높아질 수 있다라고 봐지거든요. 이게 공무원이 혼자 다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민간의 창의, 민간의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행정이 쌓아 담아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많은 국민들한테 또 시행해주는 이런 노력이 아주 바람직스럽고 요망이 드는 겁니다. 그 부분이. 그런 의미에서 의의를 갖는다. 그렇습니다. 뭐 약속된 시간이 거의 다 돼가긴 합니다만은 좀 다른 이야기로 의원님 그 향후에 또 다른 입법 계획이 있으시다면 이 시간을 빌어 좀 소개해 주십시오. 저는 근본적으로 우리나라가 나가야 할 방향이 뭘까 이 고민을 해보면은 분권형 국가로 이 나라가 나가야 되지 않겠냐. 뭐 대통령과 총리 간의 뭐 어떤 그 권력 분권 이런 논의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어떤 권력의 분권화도 중요하고 그건 뭐 개헌을 통해서 앞으로 이루어야 할 과제입니다만은 중앙과 지방 간에도 분권을 더 이루어야 합니다. 앞으로 중앙이 너무 움켜쥐고 뭐 어떤 권능이든 재원이든 너무 움켜쥐고 지방은 너무 열악하거든요. 그러지 말고 중앙과 지방 간에도 분권이 이루어지는 방향에서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이라든지 입법이 필요하죠. 또 저는 행정부와 입법부 간에도 지금 균형을 잃고 있어요. 우리나라 현재의 시점에서 그 상태를 보면은 너무 행정부 우위에 행정부 좀 행정 맞는 국가가 되어 있어요. 이 나라가. 그래서 행정부와 입법부가 조화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방향에서의 어떤 권한 조정, 권능 조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방향에서 어떤 입법들을 꾸준히 좀 찾아보고 발굴을 해서 입법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활발한 의정 활동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입법데이트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 유성엽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